안녕하세요. 보평중학교 미술교사 이수민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술 수업인데요. 저는 복잡하고 화려한 앱이 아니라 선생님들 다 아시는 기초 앱을 활용해서 제가 미술 시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연결하다에 있다, 그 다음에 가능하게 한다, 할 수 있다에 있다, 요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결하다에 있다는 에듀테크를 활용했을 때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 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학생들하고 미술 시간에 미술관에서 일하는 도슨트와 큐레이터 두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도슨트가 되어서는 작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작품을 조사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는 종이로 학생들한테 학습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구글 문서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학생들이 작품 자료 조사한 것을 써줬거든요. 이렇게 종이 대신에 에듀테크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져다가 붙이는 작업, 이게 좀 수월했고요. 교사인 저는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때 종이 문서를 받아서 이제 뭔가 첨삭을 해주기보다는 여기 댓글에다가 이런 건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용으로 활용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도슨트가 되어서는 작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조사는 구글 문서를 통해서 하고요. 근데 제가 큐레이팅을 하는데 작품을 너희들이 알아서 작품을 선택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정제된 작품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어야 했어요. 한 70여 개의 작품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전에는 70개의 작품을 제공을 할 때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프린트해서 코팅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니까 구글 도구 중에 사이트를 만드는 도구를 활용해서 거기에 제가 선정한 70개의 작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번에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작품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작품을 골라가지고 전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작품을 여러 개를 올릴 수 있고요. 여기 저장을 할 때 작가와 작품 제목을 함께 저장을 해서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는 줄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활용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생님들 구글 클래스룸은 다 쓰실 텐데요.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은 그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이 교실에 학교에 나오지 못할 때 온라인상으로 만날 때 썼던 도구인데 여전히 교실 안에서 교사의 노트북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크롬북이 만날 때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과제를 부여해주고 이곳에 제출하고 하는 용으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도구 3가지를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과 학생을 연결해주는 에듀테크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70개의 작품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작품을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크롬북을 각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크롬북을 통해서 모둠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모둠별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고 모둠 토의를 이 페이지 안에다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발표를 할 때에도 이 페이지를 열어서 1모듬 나와서 발표하세요 해서 발표까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패들렛도 많이 쓰시는데요.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나만 알지 않고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공유할 때 좋았던 도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 기획을 하는 활동을 한 다음에 그 전시 기획을 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포스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포스터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 이러면 작가 중심 혹은 작품 중심의 포스터를 만들 텐데 그 전에 한번 특이한 포스터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찾은 포스터들을 친구들이 여기 패들렛에 다 모아주었어요. 그러면 내 거 말고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패들렛이라는 도구도 개인의 생각과 여러 친구들의 생각을 연결할 수 있는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어졌던 것은 개인과 교실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미술 전시했던 그런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수업은 민화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 민화가 이제 내 소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옆짝꿍의 소망을 들어보고 그 친구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린 다음에 형성평가처럼 혹은 이 수업이 어땠는지 친구들이랑 나누는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슬라이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요. 슬라이도는 크롬에서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까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한번 까시고 나면 PPT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PPT를 만들어 놓고 친구들에게 이 슬라이도를 공유를 하면요.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요. 슬라이도를 QR코드 혹은 슬라이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 방 번호를 치거나 아니면 QR코드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민화의 특징이 뭐지? 하고 수업했던 내용을 형성평가하면 친구들은 개별 크롬북을 가지고 이 형성평가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정답률이 나오면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요. 참여했던 친구들 이름이 뜨고요. 이것도 이제 형성평가로 민화의 소재, 상징성, 맞게 짝지어진 거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률과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같이 퀴즈를 풀어보면 이때 누가 빠르게 정답을 잘 맞췄는지 이제 그 결과까지 바로 볼 수 있어서 수업의 참여도가 높아졌던 예시입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이번 수업이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써봐 라고 선생님들 보통 이제 종이로 많이 거두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줄 평가를 바로 워드로 치게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어땠어요 하는 수업의 소감을 남겨주는데요. 그 소감이 제가 텍스트를 쳐서 엔터를 치는 순간 바로바로 화면에 뜨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하지 않고 정성껏 쓸 수 있고 저도 바로 이래서 좋았구나, 이런 건 좀 아쉬웠구나 하는 내용들을 제 친구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글 클라우드 워드처럼 친구들이 응원의 한마디를 막 남겨주면요. 여기에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점점 커지면서 화면에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교실과 그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는 앱으로 슬라이도를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요거는 접근하시기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하나는 연결의 카테고리여서 학생과 학생, 교실과 학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연결했는지 소개시켜 드렸다면 두 번째는 할 수 있다의 카테고리인데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려하거나 어렵거나 하는 툴은 저는 사용할 줄 모릅니다. 선생님들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제가 좀 새롭게 시도해 본 것 혹은 시도하면서 조금 발전했던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선생님들께도 자신감을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트스텝스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아까 전시 기획하는 수업을 했다고 했는데 전시 기획하는 수업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 아트스텝스는 저도 처음 접하는 툴이어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데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짜투리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사이트냐면 가상 공간에다가 전시장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시 기획했던 거를 포스터에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번 공간을 구성해 보자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시 공간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예시 한 가지만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편편한 곳에다가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을 또 칠도 해보고 거기에 적합한 그림을 올리는 앱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는 요것이 지도입니다. 전체 지도고요. 여기 파란색 점이 제가 서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친구는 강아지 모양으로 전시장을 만들었고 이곳저곳에 작품들을 설치해 놓아서 이렇게 내가 기획했던 전시를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간에다가 한번 구성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정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아이들이 한번 과정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몰입도 있게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했던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할 수 있다의 캔인데요. 제가 그 미술 교과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직은 계속 종이에다가 물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주로 그렸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빠르게 아이들은 요즘 패드에다가 이제 기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저도 수업에서 한번 그것을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하기가 좀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여기 지금 첫 번째 이미지 합성하는 것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주제를 작년과 올해 두 번 했었는데, 작년에는 너희들이 20년 후에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거를 표현해 보자 해서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먼저 그리고요. 근데 그 그림을 가져다가 어울리는 배경에 합성하는 거, 요 정도로 가볍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 두 번째는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라는 그림 그리는 앱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또 완성자까지 표현하기는 좀 자신이 없어서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활용을 했어요. 주제는 학교 공간에다가 새롭게 벽화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런데 학교에다가 직접 칠할 수 없으니까 사진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해 라고 주제를 제시해주고 사진 위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건지 오토데스크 스케치 앱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더니 저도 이제 툴을 다루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점도 파악하게 되고 아이들도 이 스케치북 앱을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학기에는 작년에 했던 20년 후에 너희들의 모습을 그려봐 했는데 전체를 다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을 사용을 해서 사진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고 배경에 연결하는 것까지 앱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감을 펼쳤다가 치우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요. 패드랑 펜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도 이 앱을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밑바탕에 두고 자신들이 덧그리는 거기 때문에 좀 나고자 없이 재미있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해보았던 두 가지 아트스텝스 사이트와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앱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개정교육과정에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줘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이미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덜어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너무 기기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크롬북을 사용해서 모든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수업의 참여도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에듀테크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양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자 주도성은 분명히 길러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교실과 아이들을 또 교사와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모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조금씩 도전해 보시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